Must Be Love 스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유럽 맥주기행 오늘은 시메이 가볼 건데요. 시메이 가기 전에 저희가 먼저 갔던 머물렀던 도시를 좀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스당이라는 곳이에요. 스당. 스당은 역사를 아시는 분들은 좀 들어보셨을 만한 도시이긴 한데 프랑스죠. 저희가 쪽에 오르발 쪽에 이렇게 갔다가 이제 잠은 프랑스로 넘어가서 잤거든요. 그냥 그쪽에서 그냥 호텔에 자는 것보다 조금 독특한 경험을 좀 하고 싶어서 스당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스당에서 어디서 잤냐면 스당성이라고 하는 성에서 잤어요. 캐슬에서 잤습니다. 진짜 일종의 요새고요. 요새로 되어 있고 그대로 잘 보존이 돼 있어서 그 요새, 그러니까 성을 호텔로 완전히 개조를 해서 잘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옥 호텔 같이 아니면은 그 전주 가면은 고택들 있잖아요. 그 고택을 이제 뭐 호텔로 변형시킨다든지 그런 것처럼 일종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옥 고택 호텔 같은 곳이죠. 진짜 멋진,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갖고 있는 성이었고, 보통 일종의 포트죠. 요새라고 하고 있고, 독일에 가면 이제 부르크라고 뒤에 붙는 뷰르츠부르크 뭐 이런 부르크 같은 경우가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베르그가 붙으면 요새가 아니고 부르크가 붙으면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는 베르크가 붙었기 때문에 성이긴 성인데 요새가 아니에요. 근데 부르크가 붙으면 요새거든요. 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스당 성 같은 경우는 요새죠. 요새인 성과 그렇지 않은 성들은 기본적으로 성벽의 두께뿐만 아니라 구조도 굉장히 다릅니다. 뭐 해자 같은 것들은 다 갖고 있지만 이 부르크, 그러니까 요새인 성의 그 해자는 엄청 넓고 깊고 또 입구부터 여러 가지 뭐 기름을 껴온다든지 아니면 뭐 화살을 쏜다든지 이런 구멍들이 되게 많고 위쪽엔 대포를 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장소 공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프랑스의 요새를 가본 건 좀 처음이었고 독일에서는 이 부르크를 좀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마르크 부르크 같은 데들이 대표적인데 그런 쪽에 돌아다니면서 이 성들, 그러니까 제가 워낙 중세 역사에 관심이 많아서 독일을 갈 때마다 그런 성들만 이렇게 가면서 많은 설명도 듣고 그랬었습니다. 뷰르츠부르크가 진짜 엄청나요. 가면은 와 미쳤어요 진짜. 와 이렇게 요새를 했구나. 약간 우리가 반지의 제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물론 그건 상상의 세계지만 그 요새들이 싸우는 요새들 있잖아요. 성들 그런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역시 스당성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뭐 스당성은 그런 어떤 것들이 지금 뭐 전투에 대한 것보다는 성 자체에 대한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리고 호텔 내부와 그 호텔 방도 그대로 그 성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있어서 굉장히 독특한 경험을 가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스당이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좀 들어보셨을 만한 도시인가 왜냐하면 스당이라는 곳이 바로 보불 전쟁이 마무리된 곳이에요. 보불 전쟁이라고 하면은 프랑스와 이제 프로이센의 전쟁이잖아요. 1870년 이제 시작된 전쟁이고 1870년 7월에 시작된 전쟁인데 이게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 황제와 그 다음에 프로이센의 비렐르 1세 이제 그리고 비스마르크가 일으킨 전쟁이죠. 특히 이 전쟁은 나폴레옹 3세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비스마르크가 일부러 일으킨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북독일 연방을 구성한 비스마르크 프로이센이 독일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남독일 연방, 이 바이에른을 위시한 남독일 연방을 같이 끌어들였어야 되거든요. 소독일주의였기 때문에 게르만족들, 특히 이제 이 독일계 게르만족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독일계 게르만족들을 뭉치게 해서 독일 제국을 건설하고 싶었는데 이 남독일 제국은 옛날부터 카톨릭 이제 그 지방이었고 그 다음에 이 프로이센과는 특히 접점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있었죠. 프로이센 쪽은 완전 기독교 이제 국가였고 밑에 이제 바이에른은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 이상하네, 카톨릭이었기 때문에 진짜 종교적으로 치면 안 맞는 곳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는데 이 남독일 연방을 끌어들일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가 교묘하게 이때 스페인 또 왕위계승 전쟁이 있어가지고 뭐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하여튼 스페인 쪽은 항상 내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스페인 왕위계승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이때 뭐 그 나폴레옹 3세의 편지를 이 비스마르크가 약간 조작을 합니다. 조작을 해서 일부러 전쟁의 명분을 만들어서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돼요. 이 전쟁을 해서 이기면 남독일 쪽에서는 마음을 굳히고 이제 북독일 연방에 합류를 해서 독일 제국을 이제 건설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메시지들을 위조를 해서 프랑스에 열받게 해서 프랑스에서 선전포고를 하게 만듭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너무 복잡하고 또 재밌는 역사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1870년에 드디어 보불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 전에 나폴레옹 때부터 계속 두드려 맞았던 어떤 프랑스에 대한 어떤 보복의 개념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루데스하임이라는 곳에 가면 그 게르마니아 여신상이 있거든요. 그 독일 사람들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요. 우리나라 무슨 뭐 이순신 장군 상 이런 것처럼 그 프랑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 두드려 맞았던 그 프랑스에 대한 복수심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1870년에 선전포고를 한 프랑스와 전쟁을 벌이게 되고 여기서 압도적으로 프로이센이 북독일 연방이 프랑스를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짜잘짜잘한 논쟁에서 계속 나폴레옹 3세가 지게 되고 결국은 스당성으로 마지막 진지를 구축하게 되죠. 이쪽으로 피해 온 거예요. 나폴레옹 3세가 마지막 전쟁의 마지막을 이제 뭐랄까요? 이제 한번 버텨보기 위해서 온 곳이 바로 이 스당이란 곳이고 이 스당성이에요. 근데 결국은 여기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몇 번 스당성을 나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정말 큰 손해를 입고 결국 나폴레옹 3세가 여기서 항복을 선언하게 되죠. 그 이후에 파리에서는 끝까지 시민들이 저항을 했지만 결국은 들어가서 파리도 점령하게 되고 그 이후에 1871년에 그 유명한 베르사유 궁전 겨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을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1000년 동안 갈라져 있던 이제 게르만족들이 다시 독일 제국이라고 하는 독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합쳐지면서 지금의 독일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독일 제국을 형성하게 된 배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스당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에 또 독일과 프랑스군이 또 여기서 맞붙어요. 스당 전투가 일어나게 되거든요. 네, 여기서 또 독일이 프랑스를 또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 스당은 어떻게 보면 프랑스 사람들한테는 조금 독일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보불 전쟁에서도 패배하고 2차 세계대전의 스당 전투에서도 패배하게 되는 그래서 독일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어서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을 이제 갖고 들어가면 굉장히 좀 재밌는 곳이었고요. 야, 그랬다. 너무 많이 얘기를 좀 해버렸네요. 이 스당에 대해서. 스당에서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시메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스당은 하여튼 하룻밤을 머물러 가는데 잠을 잘 자고 그 다음날 한번 시내를 가고 싶어서 아침에 좀 일찍 시내를 나갔고요. 갔더니 그 스당 시내에 그 벼룩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벼룩시장 갔더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물건들을 갖고 와서 물건을 팔고 계신 걸 봤었고 그래서 저도 야 기념품 뭐 없을까 하고서 많이 뒤져봤는데 이 프랑스 이 스당의 벼룩시장은 정말 좀 죄송한 얘기인데 거의 쓰레기 수준의 물건들을 팔고 교환 혹은 물물 교환 혹은 팔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굉장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나라였으면 거의 그냥 버릴 물건들이었거든요. 거기서 진짜 오랜만에 아날로그 라디오도 봤고요. 유선 전화기도 봤고요. DVD 플레이어라고 아시나요? DVD 플레이어도 봤고요. 야, 말도 안 되는 정말 그 물건들을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뭐 진짜 뭐 쓰다 거의 이 빠진 뭐 빗자루, 뭐 먼지가 잔뜩 묻은 무슨 뭐 액자 뭐 이런 것들이 뭐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샀습니다. 좀 하나 사오려고 했는데 하여튼 좀 새로운 문화를 본 게 좀 재밌었고
그다음에 요즘 우리나라는 무슨 뭐 당근이다, 뭐 번개장터다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중고 거래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이렇게 야드 세일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좀 우리나라랑 달라서 흥미로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이런 측면에서는 훨씬 더 많이 발전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아침에 이제 맥주를 먹기가 조금 힘들어서 커피를 한 잔 했는데 거기 에스프레소를 더블샷으로 해서 그 야드세를 바라보면서 아침에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토스트도 먹고 커피도 먹고 그러는데 바였는데 맥주도 같이 빠는 저희는 이제 맥주 대신에 이렇게 커피를 한 잔 먹으면서, 물론 저희 일행 중에서는 맥주를 마신 분도 계십니다. 옛날 저희 모습 같은데 어쨌든 에스프레소 마시면서 하루를 또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심해에 대한 얘기는 또 다음 시간에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